유시 계열 대학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SAT와 ACT를 단기적으로 폐지하고 캘리포니아 출신 신청자들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연도에 완전히 폐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온상이 되고 있는 양로시설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감독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가 남가주에서 처음으로 보다 전면적인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이로써 벤츄라 카운티에는 식당 내 서비스와 쇼핑몰이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체 170군데에 주정부가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원스톱 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 내 일부 근로자들이 매주 $600씩을 받는 코로나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복직 거부 시 해당 직원의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전국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고객들에게 보험료 환급 수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 전문인 오피스들이 밀집해 있는 윌셔 블루버드의 에큐터블 빌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입주 업체들이 사무실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수영장 물속에서도 6피트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막말 공세를 퍼붓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하며 미국의 보상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 군사정보에 대한 오판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이 사실상 경제 재개에 들어갔는데도 실업 대란과 부진한 제조 활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 전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온상이 되고 있는 양로시설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감독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왔으며 이 중 대부분은 양로시설에서 나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슈퍼바이저와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21일 LA 카운티 내 양로시설의 운영 감독을 위해 감독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너싱홈이나 컨벌런스 하스피탈은 환자들의 만족도, 직원들의 급여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평을 받아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제안한 양로시설 감독관은 양로시설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슈퍼바이저는 몇몇 양로시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많은 시니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팬데믹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양로시설들의 감독 체계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특히 LA 한인타운 인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양로시설에서 집단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26일 이 안건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양로시설에서 4,794명의 거주자와 2,918명의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체 170군데에 주정부가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원스톱 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막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주정부가 코로나19 구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미셸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최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으로부터 $70만 일자리 창출 기획 프로그램 기금을 받았다며 이 지원금으로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은 최대 $10,000의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일부 타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원스톱 센터의 웹사이트인 oc원스톱.com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714-480-65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21일부터 28일까지 받지만 총 신청 건수 170건이 마감 기일 전에 모두 접수되면 신청 기일에 관계없이 먼저 마감됩니다. 기금 수혜 자격은 오렌지 카운티 내에 소지한 기업으로 직원이 500명 이하이고 최근까지 가주에서 실업보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어야 합니다. 또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당면하는 해고 방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여야 하고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당면하는 해고 방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기금 지원 이후 최대 1년 동안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내 일부 근로자들이 매주 $600씩을 받는 코로나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복직 거부 시 해당 직원의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PPP 융자를 받은 스몰 비즈니스 직원들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연방상원 화상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직원들에게 복직을 제안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역 노동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업주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등 주정부 차원에서 복직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박탈 발표는 있었지만 연방정부가 이 같은 뜻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듀 의원은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이 스몰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PPP 융자를 받고 재기하려는 업주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전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가 남가주에서 처음으로 보다 전면적인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이로써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식당 내 서비스와 쇼핑몰이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벤츄라 카운티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영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40개 카운티가 주정부가 정한 행정명령 완화 속도보다 더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식당 내 서비스와 소매점 매장 내 고객 쇼핑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벤츄라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 컨 카운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안계 필수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힘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을 포함해 경제를 살리는 사업체, 소유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 종사자분들의 수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에서는 코로나19 동안 이 센서스 2020 인구조사를 참여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를 통해 아시안계 필수 종사자들의 필요 자원과 복지 프로그램, 연방의회 의원, 연방기금 지원의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my2020census.gov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해변가의 자전거 도로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제니스한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해변가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해변은 지난주 수요일 재개장을 했지만 해변가의 자전거 도로는 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됐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퍼시픽 팔리세이드에서 토렌스에 이르는 22마일 구간의 자전거 도로는 이번 재개장에서 제외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 전문인 오피스들이 밀집해 있는 윌체어 블루버드의 에퀴터블 빌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입주업체들이 사무실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건물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에퀴터블 빌딩을 관리하는 제이미슨 서비스는 지난 18일 오후 6시경 입주자들에게 이메일로 공문을 통해 지난 14일 24층의 한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서비스 측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오피스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건물의 공동구역과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의 소독 청소를 강화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입주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키터블 빌딩에 입주한 한인들 중 일부는 출근을 자제하며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등 후속 대응에 분주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4층에 사무처를 둔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어제 사무처 사무실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사무처 직원을 비롯해 박성수 회장과 임원진 전원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라우스의 스타 로리 러플린과 남편인 마시모 지아놀리가 오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에 합의했습니다. 러플린은 2개월의 실형에 합의했으며 남편인 자이놀리는 5개월의 실형에 합의했습니다. 로리 러플린 부부는 입시 컨설턴트 릭 싱어에게 $50만 의 뇌물을 주고 두 딸을 조정팀 선수로 둔갑시켜 USC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LA UCLA 메디컬 센터에 로컬 식당인 허니버드에서 준비한 도시락 60개를 기부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위중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중환자실 의료진에 전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본인들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도시락을 준비해준 로컬 식당주와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전국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고객들에게 보험료 환급 수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이번 주 초 트리플A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100의 환급 수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동된 지난 2달 동안의 자택 대피 명령 기간 동안의 자동차 보험료에서 20%를 환급받은 것입니다. 행정명령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져 마일리지가 줄어들면서 사고 확률이 낮아지면서 보험국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의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사마다 보험료의 15%에서 25%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환급 수표가 아닌 크레딧으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천하보험의 조임점우입니다. 그 회사 중에서 이제 보험국에서 그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한 회사가 이제 Allstate 보험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Farmers, 뭐 State Farm, Geico, Progressive 이제 프로세스가 됐는데 보통 뭐 Allstate나 뭐 Mercury, Safeco 등 이런 회사들은 거의 한 15% 환불을 해드리기로 이제 집행이 된 거고, Progressive 같은 경우는 한 20%. 그리고 Farmers 같은 이제 Farmers하고 State Farm은 20%에서 25% 사이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보험료 환급 혜택은 3월 중순 혹은 3월 말부터 시작해 5월 중순 혹은 5월 말까지 2달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주어지며 모든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굳이 마일리지가 내가 그동안 얼마큼 적게 탔다 뭐 프루프를 할 필요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일을 하신 분들은 마일리지의 변경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회사마다 그 리펀드를 이제 그 페이해주는 방법과 날짜들은 좀 약간씩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어떤 회사들은 2개월치를 한 번에 아니면 이제 한 달치 나눠서 2번에 손님께 보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각 보험사 에이전트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오는 6월까지 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고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UC 계열대학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대입 학력평가 시험인 SAT와 ACT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주 출신 지원자들에게는 완전히 입학사정 요강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1일 UC 계열 대학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SAT와 ACT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그리고 선택에서 폐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주 출신 지원자들에 한해 SAT와 ACT를 입시 요강에서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그동안 UC 교수진과 제넷 나폴리타노 총장이 SAT와 ACT의 폐지를 둘러싸고 커다란 입장차를 보여왔으나 UC 평의회는 21일 자넷 나폴리타노 총장이 앞서 제안한 궁극적인 SAT 단계적 폐지 계획인 UC 대학 5년 플랜을 승인했습니다. UC 대학 5년 플랜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입에서 SAT와 ACT를 필수 항목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캘리포니아 출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SAT와 ACT를 입시 요강에서 폐지시키기로 하고 UC 대학교만의 입학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UC 대학교 평가 시스템이 2025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 출신 지원자들에게는 SAT와 ACT는 완전히 입시 요강에서 폐지됩니다. 가주 출신 지원자가 UC 계열 대학에 지원할 때는 SAT와 ACT 대신 고등학교 GPA와 교회 활동, 에세이만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주 출신 지원자나 해외 지원자의 경우에는 계속 SAT와 ACT 점수를 입시 요강에 반영하고 그 외에 UC 대학교만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대담한 결정으로 인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입학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ACT와 SAT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고교 내신 인플레이션 문제로 가주 지원자들을 객관적인 잣대로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 원서를 받은 대학교 10군데 가운데 6개의 UC 캠퍼스가 들어가 있으며 입학생들의 80% 이상이 칼리지 보드가 주관하는 SAT와 ACT 입학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볼 때 UC 계열의 이번 결정은 칼리지 보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타 대학들이 이와 같은 입시 요강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UC 측 결정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SAT와 ACT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 전역이 사실상 경제 제재에 들어갔는데도 이 실업 대란과 부진한 제조 활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 전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례없는 수준의 큰 규모입니다. 의회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사실상 미 전역에서 경제가 재개돼도 실업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States have to clear the backlogs, big backlogs of people who've been trying to file for unemployment benefits that haven't been counted yet. So that's one reason. Another, there is this fear of a second wave of layoffs here. 미국 언론들은 최근 9주 동안 3,8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충격은 미국 제조활동 지표에도 반영됐습니다. IHS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5월 제조활동 지수는 39.8로 지난달보다 개선됐지만 정상 수준으로 평가되는 기준점인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활동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인 5,7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가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실업 사태나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면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분야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 실적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경제 재개에 나선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늘 지금은 운명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빈곤 퇴치 비정부 기구 원 캠페인이 공개한 샵 패스터 마이크 인터뷰에서 지금은 운명을 시험하고 물리적 격리에서 완전히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신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곡선을 보면 모든 게 극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뉴욕은 심하게 타격을 입었지만 이제 신규 환자 수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선진국이 잠재적 코로나19 백신을 시험할 때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으로 이뤄질 정상화와 관련해 뉴 노멀, 즉 새로운 정상으로의 복귀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수영장 물속에서도 6피트 간격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CDC는 주거단지와 학교의 공용 수영장,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수영장과 야외 온수 욕조, 기타 물놀이 시설에 담긴 물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영장 방문객과 시설 관계자들은 방역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수영장 물속이나 바깥에서든 무조건 6피트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수영장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모임도 하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영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유일한 예외는 인명구조 활동 등 비상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CDC는 모든 수영장 방문객과 관리 직원들이 물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권고했습니다. CDC는 공용 물놀이 기구와 타월의 사용을 금지하고 피부 표면에 닿는 물 안경 등의 수영용품은 가족 사이라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골프 리조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무급 휴직 상태에 있던 250명의 직원을 결국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플로리다 주정부에 제출한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에서 일부 트럼프 내셔널 도널 리조트의 폐장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마이애미 리조트 측은 지난달 직원 560명에 대해 일시 해고 또는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250명의 인력 감축이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리조트의 데이비드 패더 부회장은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기간도 길어졌다며 이에 따라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초기에 추산했던 상황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린이 괴질 발생이 확인된 국가가 일주일 만에 7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린이 괴질이 발생한 주도 지난주까지 17개였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25개로 늘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린이 괴질이 대유행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질병은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괴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 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실제로 괴질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중 일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에 결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 아래 인과관계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막말 공세를 퍼붓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하며 미국의 보상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원색적 비난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同以往一样，蓬佩奥这次还是信口雌黄，把一个极端不负责任的政客体现得淋漓尽致。但是，他所散布的一套谎言，在国际上已经破产。 그러면서 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소홀히 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한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为何在很长的时间里反对人们戴口罩？为何未能抑制美国疫情快速上升的势头？蓬佩奥有责任向国际社会讲清楚。 미 국무부가 최근 첨단 어뢰를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승인한 데에도 강도 높게 항의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부 간의 난타 전에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도 가세할 움직임입니다. 장예수의 전인대 대변인은 미 의회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떠한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의 비공식 외교 채널마저 사실상 단절됐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 임원 등 간의 물밑 접촉이 거의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간 소통 창구가 잇따라 막히면서 중국을 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정부 간의 공방전은 11월 미 대선까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산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지급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기간산업 9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기업을 돕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실물 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적 이동 제한으로 항공 해운업의 타격이 큰 데 이어 해외 시장의 수요 감소로 자동차 섬유 산업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대책으로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항공업과 해운업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 업종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외환위기 때는 IT산업,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한 것처럼 이번 위기는 디지털 경제로 앞서가자고 했습니다. 방역도 경제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역량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오는 29일까지 두 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며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지도부가 합당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일제히 당무를 중단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합당을 약속했지만 두 당의 통합은 일주일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열어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8월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합당을 꺼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두 당의 당선인들이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 84명은 오는 29일까지 양당이 조건 없이 반드시 합당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인들 역시 오는 29일까지 반드시 합당해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수임기구 회의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합당을 촉구하며 당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 당선인 대회에 참석해 합당은 5월 말까지는 어렵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장을 일식한 듯 오늘 당선인들을 만나 다시 한번 총의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시기라든가 또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들어보자. 두 당의 합당 논의와 함께 통합당의 당면 과제인 비대위 전환 여부도 곧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당선인들은 오늘까지 토론을 벌여 비대위로 전환할지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울지 또 임기 문제 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초선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견도 만만치 않아서 합의 도출까지는 나란히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펜스 에브리데이.
눈이 자주 침침해도 나이가 들었으니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 건강을 방치하다 눈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눈병은 자칫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눈 질환입니다. 암처럼 눈병도 조기 발견해야 큰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중년의 건강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눈 질환 경고 신호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사물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황반변성이 진행되면 노안처럼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을 보는 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어 눈에 항체 주사를 맞아 혈관이 새로 자라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안압이 높습니다.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녹내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화면을 장시간 들여다보면 안구에 피가 쏠려 안압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은 화면 자체가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명이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압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야가 흐려진다. 자주 시야가 흐려져도 노안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돋보기를 써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혼탁해진 수정체로 인해 시야가 흐리거나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안과를 찾아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력 감소와 함께 두통이 생긴다. 시력이 떨어지면서 두통이나 구토, 충혈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녹내장의 증상으로 급성 녹내장은 통증이 심해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서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만성 녹내장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압과 안저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1.78포인트, 0.41% 하락한 24,474.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3.1포인트, 0.78% 내린 2,948.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0.90포인트, 0.97% 하락한 9,284.8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 주간 실업 청구자 수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최근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가 1.4%, 에너지가 1.48% 각각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28% 오른 33.9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78% 상승한 36.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유가가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취했던 제한 조치의 일부 완화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기대 등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약 500만 배럴 줄었습니다. 18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과 달리 재고가 감소한 것입니다. 국제 금값은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7% 떨어진 1,721.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21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토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 더 올라 다음 주 중 내내 이번 주보다 약간 더운 날씨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6도, 해안 지역 69도,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